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가장 선호도 높은 3기 신도시는 어디일까? 이것만큼 뭐 또 논쟁거리가 없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3기 신도시의 5대장을 뽑아보라고 하면 하남 교산 신도시가 부동의 1위, 그 다음이 고양 창릉 신도시, 여기가 부동의 2위, 그리고 3, 4, 5등이 서로 조금씩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신도시 중 가장 크다는 왕숙 1 신도시, 내가 덩치도 제일 크고 교통도 내가 이쪽에선 핵심이야.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야, 너만 왕숙이냐? 나도 왕숙이다. 그리고 네가 덩치는 나보다 크지만 위치는 내가 더 한강하고 가깝거든. 하는 왕숙 2, 마지막으로 나를 잊지 말아요. 내가 바로 김포공항 옆에 신도시로 태어나는 부천의 대장이다. 그래, 비행기 소리는 좀 들리겠지만 문 닫고 살면 되지. 이렇게 3기 신도시 5대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공공분양 사전청약 누군가한테는 또 관심이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한테는 절박한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 5대장 중에 이번에 하남교산에서 공공분양 사전청약 공고가 나왔습니다. 바로 A5블럭. 그런데 이게 또 나눔형입니다. 아니, 내 집인데 나누기 뭘 나눠?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고, 저 역시 내 집인데 이걸 또 누군가랑 뭐 나눈다, 이런 찝찝함, 이거는 또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은 그래도 정말 힘들게 나온 하남교산 A5블럭 이제부터 엑기스로 추려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산 장상 A12블럭도 뭐 같이 나눔형으로 나왔네요. 먼저 하남교산의 입지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왜 하남교산인가? 일단 위치가 3기 신도시 중에 너무 좋습니다. 강남 접근성 1등입니다. 부동산 상승기 때 버프를 막 한껏 받고 새롭게 태어난 하남 미사지구, 물론 여기 상가들은 좀 이거 공실 해결 안 될 텐데, 그 다음 은근히 유명세가 있었던, 뭐 알 사람들은 알짜로 꼽았던 바로 가밀지구. 그런데 여기도 뭐 지하철이 온다 하면서 그냥 뭐 마천역까지 그냥 걸어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겠. 아무튼 뭐 지도에서 보듯이 가장 결정적인 건 바로 강남 접근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하철 3호선이 오금역에서 연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나? 일단 오금역이 3호선 종점인데 이게 일단 하남 가밀지구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하남 가밀이 또 다시 주목을 받겠죠? 이거 바라보고 이쪽에 가신 분 많았는데 그 당시 소문은 크게 나지 않았던 지역이라 이게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는 하남교산 신도시로 3호선이 연장이 되면서 이게 바로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하남교산에 지하철 3호선이 연결되는 건 이거는 확실한데 지하철역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뚫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유동적입니다. 어디에 뚫릴지에 따라서 아마 아파트 가격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3기 신도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잠깐 안타까운 소식 전하겠습니다. 바로 지하철 개통의 일정이 전부 다 뒤로 조금씩 밀렸습니다. 하남교산은 애초에 뭐 예상이 2029년이었는데 이게 2030년으로 1년 밀렸고, 남양주 왕숙의 여기에 핵심 9호선 이거는 2028년에서 29년으로 또 뒤로 밀렸습니다. 또 하나 별내선 연장도 2029년에서 30년으로 뒤로 또 1년 밀렸습니다. 뭐 사람이 일하다 보면 뭐 이런 거 1년쯤 늦어질 수도 있지만 제발 밀린 계획대로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례신도시처럼 아직도 트램 공사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지하철 3호선의 연장, 이게 어떤 의미일까? 현재 오금역에서 수서역까지는 5분, 그리고 강남 고속터미널까지는 26분 소요됩니다. 그리고 선릉 강남역 등등 이거 한 번만 환승하면 강남권 어디든 막 출퇴근이 가능해지는 곳이 됩니다. 요즘 또 GTX 요금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GTX A가 뭐 개통한다고 하니까 말이 많은데 빠르게 강남 접근이 가능해서 좋긴 한데 문제가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GTX 가격. 이게 하루에 왕복 뭐 10,000원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데 한 달에 20일 출근한다 치면 한 20만 원 정도
어쩌면 그 이상이 GTX 요금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GTX 아니고 그냥 3호선 타고 쭉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하남교산 A5블록의 위치는 과연 하남에서 어디일까? 하남교산은 아시겠지만 남북으로 길게 도시가 조성됩니다. 그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닙니다. 아직 3호선 연장선의 개통역 위치가 정해지지는 않았고 유동적이라고 해도 그렇게 가까워 보일 것 같진 않습니다. 끄트머리라서 오히려 5호선 하남 검단산역하고 직선거리 60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거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지원자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빙의를 해서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 이야기 듣고 잘 종합해 보면 저도 솔직히 많이 혼동스럽습니다. 이번엔 규모하고 분양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남교산 A5블록 전체가 492세대 규모이고 이번에 그 중에 452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단지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미들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공공분양 단지가 미들급 사이즈입니다. 평형 종류는 세 가지로 전용 면적 46제곱미터, 55제곱미터, 59제곱미터 이렇게 모두 소형 평형으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분양가를 보면 가장 작은 46이 3억 5,710만원, 그리고 55 타입이 4억 2,184만원, 그리고 세대수도 가장 많고 가장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59 타입이 4억 5,639만원의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나눔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형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변 시세의 70% 가격에 집을 분양받고 나중에 살다가 집을 팔 때 수익이 나면 그 수익 중에서도 70%만 내 몫으로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존 영상에서 다룬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략 이게 공공분양 일반형으로 만약에 공급이 되었다면 25평이 5억대에 분양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공공분양이 아니고 일반 분양 민간 아파트였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요 25평이 7억 정도의 분양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안산 장상의 경우를 보면 25평이 2억 9,300만 원대로 3억이 채 안 됩니다. 아무래도 이 두 지역의 토지 가격 차이가 그만큼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관심 가지고 보는 것, 바로 언제 입주하느냐 이겁니다. 하남교산 A5블록은 본청약이 2027년 9월입니다. 앞으로 본청약까지 4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2030년 입주입니다. 대략 7년 후에 입주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한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좀 느긋느긋한 그런 한량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만은, 그런 제가 봐도 이거 신도시 입주는 정말 길게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거는 보험 하나 걸어두자라는 생각에는 또 변함이 없습니다. 단 진짜 중요한 거, 보험도 아무거나 막 걸어두면 안 된다. 과연 내가 어디에다가 이 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걸어둬야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본청약 전까지 언제든 내가 다른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남교산 A5블록은 특별히 청년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도 여기에 도전이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왜 중년 특별 공급은 없는지 참 서운한 감정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의할 점은 청년 특공의 경우 부모님의 재산 상태도 봅니다. 즉 부잣집 아들, 딸들은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청년 특공의 소득 기준이 140% 이하인데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는 오히려 소득 기준이 130%로 이거 더 낮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년 특공도 H는 만들어라, 만들어라, 만들어라.
이번에는 각 평형별 대표 평면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46제곱미터 3억 5,710만원 타워형 구조로 보이고 방 2개, 욕실 1개입니다. 주방이 다소 작아 보이는데 그래도 냉장고 들어갈 자리는 여기가 냉장고 2대가 가능해 보이는 크기입니다. 복도 팬트리가 있어서 수납에는 또 용이해 보입니다. 또 다른 46 타입 거실을 넓게 쓸 수 있는 반면에 이거 침실이 또 하나입니다. 물론 나중에 요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방으로 사용 가능한 옵션이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관 옆에 그리고 팬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좀 전에 소개드린 구조보다 냉장고 들어갈 위치는 좀 작아 보입니다. 이 상태로라면 냉장고 한 대밖에 안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야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딱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마 결국에는 25평, 30평대로 나중에 다 옮겨 탈 겁니다. 갈아타게 할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 바로 여러분이 입주할 때 여기에 뼈를 묻겠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엑시트 타이밍도 같이 생각하면서 집을 사든 분양을 받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집을 살 때도 정말 중요합니다. 주변 호재나 아니면 도시의 완성 시기 아니면 지하철 개통 시기 등등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가장 가격이 좋을 때 또 갈아타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본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그때 가서 생각하기보다는 미리 집을 매수하거나 분양할 때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접근하시면 조금 더 앞길이 시원하게 보이실 겁니다. 전용 면적 55제곱미터의 추정 분양가 4억 2,184만원. 여기 대표 평면 여러 개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판상형 구조이고 방 2개, 욕실 2개입니다. 주방은 디귿자 구조입니다. 안방에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도 여기 작은 방 여기 자체도 파우더룸과 욕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용 욕실이 없고 각자 방에 욕실이 하나씩 있어서 어떤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 몰래 카드 쓴 거 걸렸을 때 며칠간 여기에 숨어서 잠복해 있을 공간이 생겨서 저는 좋긴 하지만 여러분 같이 금슬이 좋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원치 않는 별거를 해야 할 수도. 전용 면적 59 타입은 제가 지난 영상에 소개받기 때문에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